아마르 보스는 인도계 미국인 학자이자 기업인입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MIT 매사추세츠 공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받고 전자공학과 교수로도 재직했습니다. 아마르 보스는 엄청난 클래식 애호가였는데요. 당시 스피커들이 제대로 된 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자 직접 스피커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고 1964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보스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음향기기에 접목해 MIT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음향 장비를 개발했고 다양한 특허를 출연하며 내구성과 음질이 뛰어난 오디오 시스템 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자 아마르 보스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미국 보스턴에 위치해 있는 보스 본사에 가면 아마르 보스의 제자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음향기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스가 가치를 인정받고 꾸준한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제품들이 떠올려지시나요? 출력 증폭을 위한 파워 앰플리파이어, 오디오 신호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명확한 음성 전달 및 음악 소리 확성을 위한 프로 오디오 스피커, 장비 제어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 소프트웨어, 원격 조정을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하는 BGM 스피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입니다. 보스는 이처럼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전자 PA사업부 대리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인사를 드리지 않고 좀 색다르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같은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김없이 보스를 사랑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를 많이 보고 계시죠? 이제 좀 반갑게 여겨지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특성상 Q&A 시간은 끝쪽에 마련을 했으니까요. 발표가 다 끝난 이후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끝쪽에서 문의 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사 DSP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전문 음향 시스템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드 사운드 프로세서, 회의 시스템에 활용되는 컨퍼런싱 프로세서, 그리고 필요 요소들만 적용하여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된 상업용 커머셜 사운드 프로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DSP 장비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음향 시스템 구성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입력 시스템에서부터 오른쪽 스피커 방향으로 오디오 신호 흐름이 진행되는데요. 이 중 노란색 박스가 바로 DSP 위치입니다. 기본적으로 DSP는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에 대해 레벨을 관리하고 신호를 가공하여 출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 역할은
스피커 매니지먼트, 즉 내장되어 있는 크로스오버, EQ, 게인, 딜레이, 리미터 등을 활용하여 구성되어 있는 스피커를 최적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 음향 시스템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는 두 가지 모델 중 ESP880A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ESP 시리즈 ESP880A입니다. 아날로그 입력 8인, 8아웃, 보스사 전용, 디지털 신호 전송을 위한 앰프링크 포트를 지원하고요. 오픈 아키텍처 방식으로 DSP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향 시스템 구성에 맞게 사용자가 디자인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통합 제어 장비와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고 전용 볼륨 제어기 CC64, CC16 등을 사용하여 외부 볼륨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제공되는 보스 컨트롤 스페이스 디자이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ESP880A 장비의 전면과 뒷면을 보고 계신데요. 하드웨어 위치별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입니다. 녹색 LED가 전멸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파워, 시그널, 이더넷, 시리얼, LED 색상에 따라 장비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컬러는 녹색, 노란색, 빨간색 세 가지 종류로 표현됩니다. 여러 내용 중 시그널 LED 색상이 노란색일 때 최적의 입력 레벨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품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인풋 1에서 8채널, 아웃풋 단자 1에서 8채널, 보스사 전용 디지털 신호 전송을 위한 앰프링크 포트입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세미나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익숙하실 거라 생각드는데요. 다른 포트들 확인 후 더 상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P in, out 다용도 입출력 포트로 주변 기기와 연계성을 두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을 하나 말씀드리면 GP in 포트에 비상 접점, 무전원, 신호를 연결해 두어 비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재생되고 있던 모든 음악을 차단시켜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핀 타입의 RS232 규격의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여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소스 선택 및 볼륨 제어가 가능한 리모트 컨트롤러 CC16 모델의 전용 포트입니다. TCP/IP 방식의 네트워크 포트로 주변 기기와 원격 제어 연동이 가능하고 이 포트를 사용하여 리모트 컨트롤러 모델 CC64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AC 파워 코드로 장비의 제일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포트들 중 세 가지 포트 관련 부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앰프링크 포트입니다. 앰프링크란 무엇일까요? 앰프링크는 앞서 언급되었었지만 보스사 전용 디지털 시그널 전송 방식이며 24비트 48kHz로 고음질 신호 전송이 가능합니다. STP, 실드가 있는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는데요. 잠시 보스사 제품들 중 앰프링크 포트를 지원하는 모델들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 전송 시 케이블을 재단하고 커넥터 작업이 동반되게 되는데 앰프링크를 사용하시면 동봉되어 있는 랜 케이블만 연결하여 신호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량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부분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위 제품들을 보시고 설계에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시길 권합니다. DSP의 앰프링크 아웃포트와 앰프링크 인풋이 있는 파워 앰프와 조합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 가능하며 앰프는 최대 5대까지만 링크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정보를 드리고 넘어가자면 앰프링크에 사용되는 이더넷 케이블은 최대 10m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에서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CC16 포트와 네트워크 포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격 제어, 리모트 컨트롤은 하드웨어를 통한 제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CC16 리모트 컨트롤러입니다. 특징으로 한 개의 존에 대해서 소스 선택 및 볼륨 조절하는 장비인데요. 후면에 딥 스위치를 조작하여 ID 번호를 지정할 수 있고 최대 15대까지 링크 연결할 수 있습니다. LED 창이 있어 선택한 음원 이름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며 선택 가능하고 볼륨 레벨 또한 수치를 확인하며 조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CC64 리모트 컨트롤러입니다. 제어하고 싶은 신호를 뱅크 하나당 4가지씩 지정할 수 있는데요. 뱅크가 총 4개가 있으므로 합하여 최대 16가지의 신호에 대해 사용자가 이미 지정하여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로 프로그램을 해보았습니다. 1번 뱅크에는 음악 소스 4가지에 대해 지정해 보았습니다. 조작 방법으로 숫자 2번에 해당하는 버튼을 푸시하면 뮤트 또는 뮤트가 해제되고 회전을 하면 레벨 증가 또는 감쇄를 할 수 있는데 레벨의 정도는 노브에 둘러져 있는 녹색 LED 불빛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번 뱅크에는 마이크 1, 2, 3, 4 채널을 할당해 보았고 조작법은 동일합니다. 3번 뱅크에는 존 1, 2, 3, 4에 대해 지정해 보았고요. 4번 뱅크에는 존 5, 6, 7, 8에 대해 지정하여 볼륨 레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측 위 상단의 숫자 3번은 프리셋, 스캔, 셀렉터인데요. 보통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 및 파티션에 의한 분리 운영되는 경우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한 노브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 컨트롤 스페이스 리모트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빌더, 어드민, 리모트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빌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어드민을 통해 DSP를 컨트롤할 PC를 연동시키며 최종 사용자는 리모트 프로그램만 실행하여 제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로 제어할 수가 있고요. DSP 네트워크 포트에 공유기를 연결하면 와이파이로 태블릿 PC와 연동하여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보스사에서 제공하는 컨트롤 스페이스 디자이너 소프트웨어입니다. 잠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언급드렸던 사용자가
시스템 구성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오픈 아키텍처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비를 연결한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기 위해 임의로 시스템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마우스 커서 쪽 왼쪽에 이 창은 디바이스 리스트 장비 목록이고요. 위에는 아이콘으로 된 메뉴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프로젝트 뷰로 이 DSP 장비에 어떠한 시스템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창입니다. 오픈 아키텍처 방식과 클로즈 아키텍처 방식, 이쪽에 보시면 오픈 아키텍처 방식과 클로즈 아키텍처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스사 파워앰프에 내장된 DSP 구성을 보고 계십니다. 보스사 앰프에는 DSP가 내장된 앰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로 이 항목들을 드래그하고 이동을 하려고 해도 클로즈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오픈 아키텍처 방식의 ESP880A 장비에 대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오픈형인데요. 기본으로 최초 입력단과 최종 출력단만 정해져 있고 외 부분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디자인하면 됩니다. 디자인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먼저 입력단 뒤쪽에 개인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EQ, 프리셋 EQ를 적용해야 되니까 스피커 PQ를 불러와 봤고요. 키보드로 방향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딜레이를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니 딜레이를 줄 수 있는 아이콘을 불러와 봤고요. 신호 관리를 원활하게 위해 매트릭스를 좀 불러와 보겠습니다. 8인의 8호짜리로 불러와 보겠고요. 공간의 튜닝을 하기 위해서 파라메트릭 EQ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러 개 밴드 중 9개 밴드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불러드려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한번 불러드려 보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신호의 흐름이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느라 4개의 채널만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선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마저 맞춰볼까요? 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앞쪽의 입력단에서부터 신호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마지막 최종단인 출력단까지 이 사이의 내용물들을 그 음향 시스템 구축한 구성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픈 아키텍처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으로 주요 스펙을 짚고 넘어가면 아날로그 채널 8인 8아웃과 디지털 신호 앰프링크 8채널 출력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EX 시리즈의 EX1280 제품인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제품과 크게 다른 점은 오디네이트사의 단테 디지털 신호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이어서 소개해 드릴 회의용 프로세서와 같은 시리즈로 크게 다른 점이 없어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디자인된 컨트롤 스페이스 EX 시리즈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를 소개합니다. EX 시리즈 회의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신 후 제품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회의용 시스템 마이크들이 단테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 단테가 기본적으로 지원됩니다. 그 외 인터넷 전화 지원, 아날로그 전화 지원, USB 포트를 통한 회의 내용 녹음 및 음원 파일 재생도 지원하고요. 아날로그 마이크 신호를 단테 신호로 변환하는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의 시스템 구성에 있어 필수 요소인 에코 캔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에코 현상이란 무엇이며 에코 캔슬러 역할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란 내가 한 말 안녕하세요가 상대방의 스피커에 출력되고 그 출력된 음성이 다시 상대방의 마이크에 유입되어 다시 내 스피커로 들려오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내가 한 말이 뒤늦게 다시 들려서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회의 장소에서는 에코 캔슬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에코가 캔슬되는 원리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캔슬러의 주된 사용 목적은 상대방이 말한 소리가 다시 상대방에게 돌아가서 에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해서 에코 캔슬러는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보시면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말한 헬로우 음성 신호가 상대방의 에코 캔슬러 장비를 거친 후 상대의 스피커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에코 캔슬러 장비에 나의 음성이 데이터화되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상대 스피커에서 나온
나의 음성 헬로우가 상대방 마이크로 유입될 때 기억하고 있던 데이터와 비교 분석되어 나의 음성 헬로우가 제거되어지고 내 스피커로는 상대의 목소리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림과 아래의 순서를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장비를 보며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전면에는 파워 LED, LED로 된 설정창, 선택을 위한 회전 노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목록들을 보면 단테 입출력 신호, 아날로그 입출력 신호, 앰프링크 출력 신호, 전화 및 USB 신호에 대해 레벨 미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로 접속하지 않고도 설정창에서 IP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품 뒷면을 보고 계신데요. 주요 포트들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단테 포트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포트가 있어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화 포트도 위치해 있고요. 마이크로 USB 포트로 스테레오 오디오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 시리즈 프로세서들 또한 앰프링크를 지원하고요. 기타 제어 인터페이스와의 연결을 위한 RS485 시리얼 포트 및 볼륨 제어기 연결을 위한 CC16 포트도 위치해 있습니다. PSTN 단자로 아날로그 전화망 또한 연결 가능합니다. 앰프링크를 지원하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요. ESP 시리즈와 동일하게 두 제품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시리즈 전용 액세서리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영상을 유심히 보셨다면 이 모델에 설치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세 모델 모두 회용 테이블 밑에 고정 설치하는 제품들입니다. EX UH는 전화기와 PC를 연결하여 신호 전송이 가능하고 EX8ML과 EX4ML은 동일한 기능 제품이지만 아날로그 마이크를 입력받을 수 있는 채널 수가 8개, 4개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마이크 4개를 연결할 수 있는 EX4ML 모델과 아날로그 마이크 8개를 연결할 수 있는 EX8ML 모델을 확대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면 왼쪽은 장비 자체로만 고정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옵션 상에 고정 브라켓을 사용하여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연결 구성으로 테이블 우측의 EX8ML은 8개의 아날로그 마이크를 입력받아 단테 아웃으로 신호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테이블 중앙의 EX-UH 같은 경우에는 PC 연결과 VoIP 인터넷 전화 연결을 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시스템 구성으로 회의 공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펙 시트에 표기된 것과 같이 단테 기반이지만 아날로그 입출력도 지원을 하기에 회의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용이하실 것입니다. EX1280C 같은 경우에는 64in, 64out 단테를 지원하고요. EX440C 같은 경우에는
단테를 인풋 16채널, 아웃풋 16채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에코 캔슬러는 1280C는 12개 채널, EX440C는 8개 채널을 지원하는데요. 끝쪽에 보시는 EX12AEC 모델이 있습니다. EX12AEC는 확장형 프로세서로 에코 캔슬러가 부족할 때 이 모델을 사용하여 12개 채널의 에코 캔슬러를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커머셜 사운드 프로세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C, CD 플레이어, 마이크 입력 신호 및 출력 신호에 대해 관리하고 스피커 설치 공간에 맞게 소리 특성을 보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제품 특징으로 음성 안내 방송 시 재생 중이던 음악 레벨이 자동으로 낮아졌다가 안내 방송이 끝나면 본래에 재생되던 음악 레벨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인터넷 창에 IP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접속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이 오토 볼륨 보상, 보스 AVM1 오토 센서 마이크인데요.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면 보시는 내용과 같은데요. 제품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CSP1248 같은 경우에는 12채널의 인풋 있고, CSP428 같은 경우에는 4채널의 인풋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으로 CSP1248은 4채널 아웃풋, CSP428은 2채널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프로세서 역시 앰프링크 포트를 지원하고요. GP-in, out 다용도 입출력 포트로 주변 기기와 연계성을 두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뮤트 포트입니다. 비상 접점, 무전원 신호를 연결하는 포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재생되고 있던 모든 음악을 차단시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스 서비스 전용 포트이고요. TCP/IP 방식의 네트워크 포트로 주변 기기와 원격 제어 연동이 가능하고, CC1D, CC2D, CC3D라는 볼륨 제어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리모트 컨트롤러 CC64와 CC16은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측에는 파워 코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CSP 시리즈 앰프링크 연결 구성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정 매립형 자동 볼륨 센서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VM1 센서 마이크는 천정에 매립 설치하여 사람들의 인원수에 따라 마이크로 유입되는 소음 정도를 감지해서 지속적으로 음악 레벨을 자동 조절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사진에
1번은 사람이 적은 상황으로 센서 마이크로 유입되는 소음 정도가 낮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음악 레벨도 낮게 재생되고요. 2번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아 센서 마이크로 유입되는 소음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음악 레벨이 높게 재생되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적정한 레벨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에 계속 레벨이 상승해서 너무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소리의 최대 증가 레벨이 소리의 최대 증가 레벨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웹브라우저 기반이므로 인터넷 창에 IP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접속 가능한데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보스 디스커버리 툴을 실행하면 우측에 창이 열리고 연결되어 있는 장비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모델명과 설정되어 있는 IP 주소를 보여줍니다. 콘피그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창이 자동으로 열림과 동시에 DSP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설정을 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세팅의 제너럴 항목을 보시면 모델명, 현재 날짜와 시간, 비상 접점 뮤트 포트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고 팩토리 리셋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창으로 기본은 DHCP로 자동 IP 주소로 선택되어져 있는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 스태틱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고정 IP로 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페이지로 현재 펌웨어 버전에 대해 확인 가능하고 검정색 셀렉터 파일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은 상위 버전의 업데이트 파일을 경로 지정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익스포트 항목으로 장비에 대한 설정을 파일로 내보내기 또는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시그널 플로우 페이지로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고정형 타입이기 때문에 클로즈 아키텍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항목 중 인풋 관리에 대한 페이지로 입력 신호 레벨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채널별 라인 신호 및 입력 연결을 RCA 포트로 했을 때와 유로블록 단자에 했을 때에 대한 타입 설정을 구분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는 로우, 미드, 하이로 구성된 톤 EQ를 제어하여 음성, 톤 보정을 할 수 있으며 팬텀 전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콘덴서 마이크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웃풋 페이지로 출력 레벨 확인과 게인값 조정을 위한 바가 위치해 있으며 컨트롤 아웃풋 채널 선택 후 해당 채널에 대해 스피커 프리셋 EQ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에 대한 커스텀 EQ 페이지로 원하는 EQ 값을 운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설정 페이지로 각 인풋 채널로 들어오는 신호를 몇 번 아웃풋으로 내보낼지에 대한 경로 지정이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컨트롤러 페이지로 CC1D, CC2D, CC3D 등을 사용하여 몇 번 아웃풋 채널을 소스 선택 및 볼륨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 설정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CC1D는 볼륨 제어만, CC2D는 두 개의 소스 선택과 볼륨 제어, CC3D는 4개의 소스 선택과 볼륨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운데 정사각형 모형만으로 3가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출력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주요 스펙으로 인풋 단자가 RCA 타입과 유로블록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아웃풋으로는 아날로그 유로블록 타입과 디지털 신호 앰프링크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온라인 세미나로 찾아뵙는 게 5번째가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다음 달에도 또 찾아뵐 예정입니다. 11월 달이요. 그때는 회의용 시스템, VB1이라는 회의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사항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마무리 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다가올 점심시간 때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추후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 영업사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친절한 답변,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전자 PA사업부 대리 김민우였고요. 11월 달 다음 온라인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